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한 것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이젠 이용당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모시는 고액물이에요. 한평생을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아버님께서 계신 동안에는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둘이만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 영락지의 모든 재산을 양도받고 아주버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은 장남 중심 문화가 강해서 시아버지 역시 처음부터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며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산은 많았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된 덕분에 우리는 1년의 명절 때나 서울로 오실 때만 보게 되었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시집 살 때의 어려움이나 불행한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시어머니였어요. 매번 서울에 오실 때 저희 집에 3일 동안 머무른 적이 있어서 어머님과는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어머님과 사이도 꽤 괜찮았고 어머님이 저랑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때였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한 후 집으로 올라왔고 일주일 정도 체류할 예정이었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 아주머니가 바로 내려가셨어요. 재술 씨, 고생 좀 해줘요. 엄마가 이번에 검사가 많아서 오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유, 뭘 고생이에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한테 부탁 안 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형, 걱정 말고 조심히 내려가 줘요. 장시간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할 텐데 자주 쉬고 오세요. 이런 대화 뒤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을 잘 대대는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 돈 액수를 제 형이 저에게 말해줬었어요. 사실 그 돈에 대해 별로 부러우거나 서운한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제 형이 어머님을 잘 대해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어머님의 돈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남인 아버지는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 속상했던 게 남편이 아주 속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전화를 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누구든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5천만 원을 준 상태로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남편을 위로했죠. 여보, 너도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돈도 많이 벌어. 우리가 모은 돈도 꽤 있잖아. 우리는 부족하다고 볼 필요 없어. 어머니는 값어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게 해야 해. 형이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도 준 것도 아니고 진짜 화난 마음이었어. 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 내가 자식을 2명 낳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 사실 우리 남편은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식을 1명만 낳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리는 1명만 갖게 된 거야.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을지 상상할 수 없어. 그래도 남편은 형에게 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 그 돈을 받아놓고 엄마를 잘 보지 않거나 우리한테 떠넘기면 소송까지 내서 돈을 찾아올 걸. 아버님은 그때 맹세까지 했어. 형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병원에서의 일로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고 아버님은 우리에게 어머님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 하지만 이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잖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님을 편하게 대하려 했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기도 해. 요새 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일주일도 금방 가 버리니까요. 그렇게 바빴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진 것이죠.
그때부터 일주일 뒤에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집에 오래 머물러야 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서 바빠서 예정했던 약속들을 모두 취소하고 엄마를 돌봐야 했어요. 엄마는 외식을 싫어하시고 집에 계실 때는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과 침대에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되었죠. 엄마,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전에 해물탕을 좋아하시던데 오늘 저녁에 더 끓여볼까요? 그래, 그거 맛있더라. 역시 우리 딸은 손재주가 좋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트에 갔다 올게요. 엄마는 TV를 좀 보시고 계세요? 심심하진 않아. 걱정 마, 조심히 다녀와. 나는 좀 쉴게. 우리 가족은 3명이라 어찌나 편하던지요. 외식을 자주 했었는데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어요. 옷을 매일 교체하시고 청소는 하라는 말은 안 하시지만 청소기를 돌리는 게 어떻게 매일인지요. 내가 해야겠지? 그런 짧은 때가 3개월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말없이 일어나 계신 엄마가 TV를 보시고 계셨어요. 숨막히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서서히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주버님과 조카들도 다 잘 지내죠? 어이, 오랜만이네요. 저는 요즘 취미 활동도 하고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도 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신 지 벌써 3개월이 되었네요. 저희 집에서는 할 일도 없고 많이 지루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을 모셔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그때 나는 왜 그때 내 속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머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을 나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어머님을 돌려보내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니 나의 감정은 제쳐두고 형님에게 어머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고, 동서야, 나도 좀 홀가분하게 살아보자. 어머님을 돌려보낼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형님은 차원론적으로 나와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나 봐요. 차라리 내게 부탁을 드린다면 마치고 싶었겠지만 내가 앞으로 많이 돌보아야 할 것 같으니 어머님을 돌본다는 것을 기대한 것 같아. 그러니 어머님을 더 신경 써주길 바랬을 뿐이야. 아, 형님, 어머님을 모시기로 약속한 것은 형님이잖아요. 형님도 어머님 모시는 게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지만요. 아이고, 어머님 집에. 3개월 전에 떠나신 지금은 시험 중인 우리 집에 어머님이 머물 수 없다. 어머님이 몇 년을 데리고 살래요? 몇 달 동안만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생 볼 수 없는 것도 있어. 이제 제 할 일을 다 끝냈는데 원래 병원에서 일주일 일하는 것이었죠.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언제까지인지 일정을 정해야 하죠? 그 일정을 정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코로나 초창기였어요. 그때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기였어요. 역병이 끝나면 보내야죠. 노력하면 끝나요. 형님이 혼나서 화가 났어요. 계속 제게 다 피해주려고 씩씩거리셨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본가로 보내는 게 좋으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로 보아요. 산책하다 길 잃은 후로는 집을 안 나가시고 TV를 보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집이 30평대 아파트밖에 없어서 할 게 많지 않아요. 어머니 집은 100평 넘으니까 실내도 넓고 마당도 있어 산책할 만한 곳이 있어요. 어머니를 집에 모셔드릴까요?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무래도 엄마가 적적해 보이는 것 같네요. 집에서는 엄마가 즐길 거리가 없지만 엄마가 좋아하던 마당 있기도 하고 집에 가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제가 언니와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어요.
엄마는 이틀 뒤 남편이 저희 집에 데려다 주시는 걸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효자라고 할 만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머님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니 정말 기뻐요. 집안일을 하면서 노래가 나오는 걸 보면 어머님의 흉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나를 그대로 받아줄까봐 걱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어머님을 데려온 후 잠시 후에 형이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아프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는데 토하고 난리가 났대요. 전 아무 문제 없이 먹었는데 어머님이 아프다니 이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에구, 어머님이 죽기 일보 직전이셨어요. 혹시 동생이 먹인 음식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동서의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랬을까요? 아무튼 어머님께 드리는 음식은 신경 써야겠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은 조금 부담감이 들어요. 여러모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요. 형님도 참 어려우시겠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에도 우리 집으로 보내지 말고 형님이 직접 와서 케어해 주세요. 아, 동서가 왜 다 그렇게 왜곡된 말로 받아들이는지. 어머님이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끊어. 형님이 왜 그러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조금 알겠어요.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게 반가운 게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3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다 오신 거라서 어머님이 제 칭찬이라도 하시면 형님이 부끄러워할 텐데요. 제가 없는 형님이 시어머니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느껴져요. 남편은 어머님이 뭘 드시는지 다시 물었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3개월 동안 늘 잘 돌봐드려서 고맙다는 말 대신 원망만 들으니 당연히 기분이 나빴어요. 패배된 듯한 형님이네 대신 너무 모시는 것도 있었을 텐데 제게 형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나 봐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요새 형님이 항상 머리를 문지르더라고요. 자주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보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이 너무 짜증났어요. 저의 남자들은 그런 형님의 표정이 어머님을 챙기려 하는 모습으로 비쳤는데 그저 형님이 신뢰받도록 보이는 것 같진 않았어요. 남자들 눈에는 형님이 어머님 걱정을 잘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저는 정말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자 형님은 정신을 차리고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말에 유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욕심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결국 형님이 마시려는 길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맡긴 임무에 대해 형님은 성심 다해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님은 또한 가장 어머님을 위해 쉴 틈 없이 힘써왔고 동생의 제안도 고려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형님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죠. 형님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가며 자유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형님은 온 가족의 이해와 협력을 받아가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형님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갔습니다. 호기심은 계속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변화에 도전하면 형님도 새로운 성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의 발전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영혼의 주인인데 반대에 부딪히며 집에 갇혀 살아야 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서울로 보내게 된 기회가 왔습니다. 형님이 원하던 날짜가 다가왔고 어머니도 서울로 가야 하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호감이 가시는 모습이 보였고 어머니를 오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 어머님을 서울로 모실 때 서울 관광을 좀 시켜주실 계획이더라고요. 어머니와 대화해본 결과 어머님이 서울을 제대로 구경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지금까지 충분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의 명소들을 즐기며 여행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럴까요, 형수님?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실 때는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게요.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와, 어머님이 오셔서 열심히 케어해야겠네요. 노인들은 건강이 중요하니까 하루에 한 군데만 정하고 2일 휴식하며 관광할 거예요. 함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경험들을 주고 싶나요?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현명한 작전은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자들 눈에는 나타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어머님을 파악하고 계시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 서울 구경 가자는 말은 형님이 난데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형님 마음에 드는 말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형님을 왜 자꾸 좋게 보게 되는지 참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서 빨리 형님 진짜 의도를 파악했으면 했어요. 남편과 통화를 끊고 형님한테 전화하니 무슨 일로 오셨죠? 어머님이 보내셨으니까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 몇 달을 지나도 괜찮아. 최대한 붙잡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번 기회에 내 할 일을 봐야겠어? 형님이 어떤 게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 오시는 건데 어째서 서울로 여행을 가시려는 건가요? 어머님은 그럴 힘도 안 되시고요. 그리고 나도 바쁜데. 우리 애들도 공부해야 하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혹시 병원 일정이 끝나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동서가 어머님을 일주일만 데리고 있으면 나도 못 참겠어. 적어도 한 달은 데려다 주면서 좀 쉬고 싶어. 형님이 어머님이 진짜 서울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집에 오면 항상 빨리 돌아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고 싶으시죠. 동서 원하시니까 우리 집보다는 본인 집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들이 둘인데 왜 내가 고생해야 해? 동서가 좀 더 며느리 역할을 담당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어머님을 더 이상 모셔올 생각이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동서가 조금은 책임져야 해요. 형님이 이런 말을 내게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형님은 제사를 받아들이지만 왜 고생만 내게 오는지 참 답답했어요. 반반일까요? 어머님의 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서울을 구경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들을 데려다 주는 것이 고민인가 봐요. 어머님이 오시면 어머님의 의견에 따라 행동할 테니 알아두세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가 남편 편에 들면서 서운했어요. 어머님을 모시면 당신이 저질이라고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사실 남편의 어머님이 와도 퇴근 후에 밥만 먹고 방에서 쉬는데요. 저도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 집안일을 부탁한 적이 없어서 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억울하다니 엄마는 정말 힘들고 억울한 것 같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대화 상대까지 모두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부모를 편하게 두고 있겠죠. 이게 억울하군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고 억울한 일이죠.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더 온 건 힘든 일이죠. 그럼 대신 수고비를 줄게.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당신은 뭘 했어? 내가 당신을 부릴 직원이라고 했어. 돈을 받고 사람을 보는 간병인이라니 돈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쉰평을 알면서도 이 인간이 금물로 나를 바라보던 게 궁금해지네요. 말을 잘해도 내가 다 해주겠지만 돈 이야기가 나와서는 그만인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는 대학만 가봐라면서 남편을 비웃었어요. 마침내 어머님이 멈추셨습니다. 배우자가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을 구경했다. 남편은 휴가를 잘 안 내는 편이라서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을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그에게 꼭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어. 마침내 그를 설득하고 휴대용 휠체어를 빌려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돌아다녔어. 나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그저 따르는 타입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이 흘렀다. 어머니도 병원일 때만 서울로 오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같이 오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숙박할 곳을 찾아서 안심시켜줄
거라고 했지만 난 여전히 걱정했다. 어쨌거나 살아서 돌아가셨으니까 도료됐지. 그렇게 해주지. 그 전에 넌 밥 제대로 먹고 있는지 챙겨야 해. 엄마는 정말 대단하고 억울한 일이죠.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더 온 건 힘든 일이죠. 그럼 대신 수고비를 줄게.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당신은 뭘 했어? 내가 당신을 부릴 직원이라고 했어. 돈을 받고 사람을 보는 간병인이라니 돈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쉰평을 알면서도 이 인간이 금물로 나를 바라보던 게 궁금해지네요. 말을 잘해도 내가 다 해주겠지만 돈 이야기가 나와서는 그만인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는 대학만 가봐라면서 남편을 비웃었어요. 마침내 어머님이 멈추셨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거리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남편은 마지막 줄로 인디돌다. 싫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병원 일정은 이미 끝났었다. 서울 구경 때문에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지는데 어머니가 진료를 받고 제 시간에 본가로 내려가셨다면 우리 엄마는 딸 집에 와서 머무르거나 집에 머물러도 좋았을 텐데요. 괜히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딸이어서 어머니를 마땅히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고 어머님도 계시고 애도 공부해야 해서 싸울 수 없어서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낮에 장모님 진료 갈 때 같이 들어갔다 들어봤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검사 결과 좀 지켜봐야 한다. 우리 엄마는 조금 있다가 돌려보낼게. 아마 지금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다른 거 들은 게 없어. 나한테는 일체 그런 소리 안 하셨어. 나 걱정할까 봐 그랬나 보네. 다음 병원 일정 때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이 그렇지만 저한테 미안해한다는 게 느껴져서 감동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동했어요. 다른 큰 것은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고생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면 돼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서운했는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풀렸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모셔주신 노고를 보답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에 가셨다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해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시골에 계시고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시고 엄마는 한 달에 2번씩 서울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호텔에서 계속 지내는 것은 가격이 부담스럽고 장기간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디에 머무를 곳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까요? 그건 제가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대로 한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 엄마는 가성비 있는 호텔에서 머물 것 같은데 그럼 되겠네요? 엄마를 내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여행 스케줄이 남아있어서라며 그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보내준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민망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먼저 호텔에서 머물지만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키도 크시며 거친 면은 있지만 매우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고민을 듣자마자 좋은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병원에 매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 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까요? 아니면 호텔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내가 비용을 부담하겠으니까 깨끗하고 조용한 오피스텔을 구해봐. 어차피 서울로 자주 올라와야 하니까 거기서 지낼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즉시 오피스텔을 구해야 한다고 억을 보내주셨고 엄마는 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평생 주택에서만 살아온 저희 엄마와 제가 이런 공간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심이었을 텐데 깨끗하게 정돈된 오피스텔을 보고 내일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급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황급한 상황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올바르게 조사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세 사기를 당했죠. 엄마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라며 우스부하시더니 어떻게 전세 사기를 당했을까? 라며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라며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시며 너도 일이나 잘하라고 라며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한참 동안 우리는 신사탈을 떼었지만 그날 어느 밤 엄마가 어디에서 머무를지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긴 어려웠어요. 나이를 먹어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만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밝고 따뜻한 찜질방 같은 곳에서는 절대 자지 말아야 해요. 일단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한 달 동안 살 집을 찾으려고 했지만 30평 크기의 반지하 주택은 좀 어려운 집이었어요. 게다가 500을 어디서 구하냐고 하니까 보증금이 없는 곳을 알아보았는데 엄마가 고시원을 떠올리더라고요. 그 고시원이 어떻게 되냐면 TV에서 봤는데 최신 고시원은 정말 잘 나오는데 잘 구르면 창문도 크고 주방도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알아볼까요? 맞아, 나도 알아보았어. 리빙테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룸처럼 생활하기 좋고 아늑한 분위기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엄마와 커피숍에서 앉아 인터넷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고시원을 찾아내었어요. 병원은 조금 멀었지만 통창과 좋은 인테리어, 방음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혼자서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엄마를 위해 곧이 세액을 내고 엄마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데려갔고 남편도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엄마가 쓰러지게 된 이유는 피곤과 스트레스 때문이었고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내 충고를 듣던 중 2에서 3일 동안 지켜보고 태어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나의 형님께 연락해서 모두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걱정이 되지만 그걸 질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해도 어떻게 어머님을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셔도 동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수 씨, 어머님이 쓰러지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노인이 쓰러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봐주셨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요즘 밖에 많이 나가시는데 장모님만 잘 챙기면서 우리 엄마를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엄마가 쓰러지게 했을까요? 당신이 그런데도 엄마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형님, 언니, 나보다 더 장모님에게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어머니가 쓰러졌는지 의사에게 듣고도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가요? 여행 떠났다고 말린 사람들도 있고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어머님을 데리고 가라는 사람도 있는데 왜 모두 재단만 해요? 되는 대로 그만하세요. 어머님 모셔 나가세요. 다음에 어머님이 병원에 오시면 형님이 모셔오시고 호텔에서 생활하세요. 그런데 형님이 병원에 있지 않다고 했다가 저를 믿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던데요. 고생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봤지만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를 똑바로 모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밥만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고 장염만 아니었던가 왜 덜컥 쓰러질 일이 생겨버리는지요. 장모님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챙기지 않는 건가요? 이게 차별 아닌가요? 날 울리게 해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은 어머니가 여기서 더 잘해줘서인가요? 밥이나 간식도 다 내가 해주고 빨래와 목욕까지도 다 내가 도와드리는데 어머님은 왜 나에게만 이러는 건가요? 어머니가 우려가 안 됐다고요? 이것도 잘못되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장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 넘어지신 것도 당신이 어머님을 데리고 돌아다니시다가 생긴 일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은 내게 돌아와요? 모든 고생은 내가 하고 욕도 다 내가 받은답니다. 어쩌면 어머님도 당신을 놓쳐보는 거일까요?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누스 에이반즈 빗소인 더 트루베이어 언솔루션. 어떤 돈으로 무엇을 사줄 건가요? 지금 방을 비우라고 제 머리칼을 잡고 흔드는 건 아니겠죠? 제게 여전히 그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남편이 떠난 줄 알았어요. 제가 고상했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왜 이래요? 어머니가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싸움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에게 고시원방이 생겼다며 자랑할 때마다 더 속상해져요. 이 인간은 이제 와서 잘 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마디 내뱉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이 당신 엄마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에게 고시원방을 빌려달라고, 그 전에 당신 방을 비워달라고 말할게요. 내 집에서 나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지만 분명히 내 집이에요. 저희 엄마는 제 사정이 힘들 때 우리가 모자라는 것 없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희 중학교에 잠깐 가르쳐줘야 하는 지역에 살았던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엄마는 전원 생활을 하려고 내려가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애들은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집으로 이사와서 모두가 편안하게 살게 됐죠. 그러나 이 사람은 엄마의 집에서 호강하며 살았더니 그 은혜를 잊고 자기 엄마만 잘 대우하고 우리 엄마를 고시원방에 넣어주겠다고 할 때 참을 수 없어졌어요. 그날은 엄마가 병원에 있을 텐데 우리 아이는 독서실에 있는 날이에요. 남편 방을 뒤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가, 나가. 내가 보기 싫어.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들어오지 마. 나가. 엄마가 불편하다 해서 시어머니 먼저 모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를 모셔준 것까지도 이런 짓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남편은 필요 없어. 여태 좋은 척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없어. 그렇게 남편을 내쫓았어. 다음 날에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했어. 남편은 재산 분할에 힘을 실었더라.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을 결심했어. 남편은 사업을 하지만 내 명의로 된 것이었어. 결국 남편 본심을 알았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어.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어. 남편이 왔을 때는 이미 이혼 서류를 챙겨놨어. 하지만 남편은 반성하며 사과했어. 하지만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란 사람을 몰랐다고 말해도 늦었어. 내가 이걸 보이는 순간 너 없는 게 맞아. 말을 할 것이 더 이상 없다. 우리 이혼하자. 여기 이혼 서류가 있고 짐도 다 싸뒀어. 그것을 가져가. 나머지 짐들은 당신이 거쳐서 생기면 나가 보내줄게. 여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별을 선택하니? 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짓을 마라. 응, 생각해보니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당신이 힘들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길 바라서 계속 배려만 했었고,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당신의 삶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날 이용해서 얻어낸 것이고, 나는 이제 그런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면 혼자서 나가서 살아. 우리 아이들도 다 어른이니까 이해할 거야. 내 속을 충격받지 않게 잘 말해줄 테니 이젠 우리 이별하자.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이 조용히 서류를 챙겨서 나갔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야기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나 놀랄만한 일이 있었다. 형님, 아주버님의 대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염치 없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님은 속이 상한 소리를 지르며 가정을 파괴하고 어머님의 죽음을 이용한 사람이 무슨 잘했다고 서방님을 내쫓는 것은 무슨 짓인가. 서방님이 말해야 한다. 아, 동생의 행동을 참지 못해서 도망쳤다. 형님, 스톱 좀 하세요. 내가 참고 있는 것 아시죠? 모르는데 핸드폰이 자동 녹음되는 거래? 형님이 어머님을 위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부려먹은 것을 다 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할까? 너무나 잔인하게 어머님을. 여기 초상들이 있다. 아주머니에게 공개하겠다고 요구했어. 그때부터 형님이 말이 없어졌고요. 저도 거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해서 실수로 형님의 전화 내용을 모두 공개했어요. 아주머니와 남편이 아주 긴장했어. 네가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가 뭐. 엄마를 싫어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나도 오늘 내 마음을 깨닫자 여보. 정말 어려운 줄 모르고 미안해 말할 말이 없어. 아주먼과 여보. 잘 들어봐. 내 부모를 무시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더 잘해야 해. 여자들한테 다 맡기고 어린 짓 하는 건 아니야. 남의 탓만 돌린다면 마음이 편할 뿐이야. 나쁜 상황을 아주머니와 네가 만들었고 순아는 형님이 만들었어. 나는 집을 나가겠어. 그러니 이제 어머니를 돌보고 혼자 잘 살아봐. 내가 알아. 애도 다 할 거야. 그러나 남편은 아닐 거야. 무엇도 남지 않을 거야. 이혼하면서 사업도 오피스 채약했으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나는 대표자이며 사업도 나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어. 결혼하면서 함께 사업을 했고 나의 아이디어. 대표는 남편. 나는 바지 사장 같은데 지금은 그 권위를 내려서 남편을 직원으로 잡고 수입 구조를 재구성했어. 여보나 회사 운영 잘했잖아. 형님이 어머님을 위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부려먹은 것을 다 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할까? 너무나 잔인하게 어머님을. 일단 겁니다. 회사는 저를 돌봐야 했는데 아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려면 돈을 벌어야죠. 내가 잘 일하지 않으면 내가 건네줄 일은 없어.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에 돈을 많이 투자할 거야. 경영가로서 너를 불러들일 생각은 없어. 수입 구조를 바꾸면 안 되겠어.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니? 달러를 받아야지. 이 정리도 다 끝났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까지 만나느라 정말 바빴어. 잘 정리해야 해. 그런데 잠자는 사자 코트에 손대면 대혼란이 일어나. 남편이 한순간에 놀라고 나도 계획대로 이혼을 결정했어. 그 후에 엄마를 내 집에 초대했고 아빠에게 전세금 날린 것을 고백했어. 이혼 사실도 알렸어. 처음에는 놀랬지만 설명했어. 내가 찾아갔거든. 엄마, 아빠, 내 응원이 필요해. 깨달은 거야? 나이가 들어서야 찾아낸 거야? 50세지만 아직 젊어. 더 보내야지. 난 잘했어. 남편은 다를 생각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 전 남편도 남편에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최고의 벌을 받았어.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지켰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시동생까지 추가하여 시댁 식구들을 보살피게 되면서 형님은 숨막혀서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자기게 자기가 넘어갔나요? 괜히 꾸렸다가 더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두 얼굴을 숨기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되었고 저 또한 이들에게 당해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 가라앉선다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출발한 지도 지금 2년 차인데 잘 지내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탓이나 상황 탓을 하지 마시고 생각한 대로 나아가는 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